자, 이어서 40번 가봅시다. 얘는 오답률 5위에 해당하는 문제. 54.2%가 이제 틀렸어. 54.2%. 자, 요약문은 우리가 먼저 요약문을 읽고 목표를 설정하는 거야. 어떤 거를 풀 것인가. 자, 요약문을 먼저 봐보면 이런 말이 나오네. Relying on 의존하는 거, rich 풍부한 natural resources. 이게 이제 천연 자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풍부한 천연 자원에 의존을 하는 거야. 뭐 하지 않고서 경제적인 활동을 A가 ing지, 그러니까 without ing가 뭐뭐 하지 않고서니까 경제적 활동들을 A 하지 않고서 여기에 의존하는 게 자, B가 될 수 있다. 뭐에 대해서? 경제 성장에 대해서 B가 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결국 올라가서 내가 찾아야 될 거는 뭔가 풍부한 천연 자원 의존. 천연 자원에 의존하는 거. 요거 찾아주면 되겠지. 그러면서 이게 경제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이제 A가 될 것이고, 그렇지? 그래서 그게 경제 성장에 어떻게 됐는지 요게 이제 B가 될 것이고. 자, 그럼 이제 본 문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어떤 천연 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들은 이렇게 돼 있죠. 경향이 있어요. create,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를요? 자, 이 말 나왔네. excessive, 과도한 이런 뜻이거든. 자, 다시 과도한 의존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했어. 과도한 의존을 만드는 경향인데 뭐에 대해서? 천연 자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의존을 한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그것이 발생시킨대. 뭐를요? 더 낮은 생산적인 diversification. 그러니까 어떤 생산을 해내는 다양화. 그러니까 생산해내는 거니까 뭔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거겠죠. 생산해내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더 낮게 다양화를 시킨대. 그러면은 경제 활동이 다양하지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그 A에 들어갈 말 보면 bearing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다양하게 하지 않고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낮은 비율의 growth, 성장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한마디로 경제 성장에 뭐가 된다는 거야? 안 좋다.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barrier, 장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끝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런 게 오답률 5위였다는 게 정말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셔서 41, 42번으로 가봅시다. 사실 이제 42번이 뒤에 있는 이제 이 42번 문제, 어휘 문제가 오답률이 이제 3위였던 문제였어요. 오답률 3위였던 문제였는데 그냥 이것만 하기 좀 그러니까 제목도 같이 건드려 볼 거야. 제목도 같이 건드려 볼 거고, 그 다음에 자, 지금 제목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이제 주제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중심 내용이 들어가게 돼. 즉, 한 문단당 주제가 하나씩 등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총 2문단이니까 각각의 문단에서 중심 내용을 뽑아서 그 두 개를 합쳐주면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주제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어휘 문제는 차례대로 읽으면서 문맥을 잘 따져주면 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같이 확인해 봅시다. 자, 동물 연구들이 have dealt, 다뤘대요. 뭐를 다뤘냐면은 거리를 다룬 거야, 거리. 그러니까 연구가 이거를 다뤘다는 얘기는 얘가 이 글에서 이제 중심 소재가 될 확률이 높은 거지. 어떤 거리냐면은 생명체들이 may keep, 유지하는 뭐 사이에서? 자기 자신과 다른 종들의 멤버 사이에서의 유지하는 거리. 그러니까
자신과 누구 사이에 다른 종들 사이에 거리, 이게 지금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되고 있는 거지. 이 거리들은 결정을 해주는데 뭘 결정해 주냐면은 기능을 결정해 준대. 소위 말하는 플라이트, 도망 또는 싸움의 기제의 기능을 결정해 준다.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야? 달아나는 거나 싸우는 거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즉 뭐 도망이라던가 싸움 요런 거하고 관련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한 동물이 센시스 감지를 할 때 뭘요? 왓절을 감지할 때 이거지. 왓이니까 뭐뭐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것이 고려하는 것 뭐라고? 포식자라고 고려하는 것을 감지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근데 이 센스 감지하다라는 말도 일종의 지각동사. 그래서 여기 뒤에 이렇게 목적격 보어 ing 이렇게 나온 거죠. 접근하고 있는 것을 감지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디 이내에서? 그것의 도망거리 이내에서. 그러니까 내가 도망을 칠 수 있는 거리 이내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도망을 칠 수 있어 없어? 이게 이제 나한테 더 가까이 오면은 도망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그때 어떻게 한다고? 꽤 단순히 도망을 가버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거리로 포식자가 접근하면은 도망거리 이내로 포식자가 접근하면 어떻게 한다? 도망쳐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거리입니다. 어떤 거리냐? 이것이 발생하는 그 거리. 즉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는 게 뭐겠어? 도망치는 거겠지. 도망치는 것이 발생하는 이 거리가 놀랍도록 컨시스턴트하대요. 컨시스턴트 뜻이 뭔데? 일관적인 이런 뜻이죠. 다시 얘 뜻이 뭐라고요? 일관적인 이런 뜻이요. 되게 일관적이야. 그리고 이제 헤디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위스의 생물학자인데 이 사람이 주장을 한 거야. 측정했다고. 그것을요. 놀랍게 정확하게 뭐에 대해서? 어떤 종들에 대해서. 그가 연구했었던 종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장 하나만 더 가볼게. 자연스럽게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당연히 그 도망거리가 되겠지. 도망거리가 very 다양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봐봐. 종에서 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건 이제 종마다 다양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봐봐. 종마다 다양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해보면 이게 결국 뭐예요? 같은 종끼리는 어떻다는 거야? 그치. 같은 종끼리는 같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여기 앞에 있었던 컨시스턴트 일관적이라는 거는요 맞는 거지. 그러니까 A는 답이 안 되는 거야. 왜? 같은 종끼리는 같잖아. 그러니까 그게 일관적인 거죠. 이해됐어?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머지 부분 이어서 봐볼게. 자, 그리고 usually 보통 the larger the animal, the shorter its flight distance 이렇게 나왔는데 자,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이렇게 나왔지? 동물이 더 클수록 그것의 도망거리가 더 짧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다음 날 봐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사용해야 될 때 긴 포커스 렌즈를 사용해야 될 때 뭐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누구의 사진? 기린의 사진.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린이라고 하는 동물은 몸이 큰 동물이야 작은 동물이야? 큰 동물이지. 그치? 그러면 그 큰 동물이 매우 긴 도망거리를 가졌대. 자, 그 다음에 또 봐봐. 다음 장. 반대로 내가 여러 번 거의 스텝 온 하면은
발을 내딛다 이런 뜻이지. 발을 내딛었대. 다람쥐에게. 나의 정원에서 뭐 하기 전에 그것이 draw attention to. draw attention to 하면 관심을 끌다 이런 뜻이죠. 스스로에게 관심을 끌기 전에 정원에서 다람쥐한테 발을 이렇게 내딛었다는 거예요. 여러 번. 근데 갑자기 도망감으로써 그것은 스스로에게 뭐 어떻게 했다? 관심을 끌기 전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여러 번 거의 다람쥐에게 접근을 했대 정원에서. 근데 뭐 하기 전에 그것이 스스로에게 관심을 끌고 갑자기 달아남으로써 스스로에게 관심을 끌기 전에.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람쥐가 갑자기 달아나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거야.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몇 발자국밖에 안 간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다람쥐처럼 작은 동물들은 도망거리가 짧은 거야, 긴 거야? 그쵸? 내가 몇 발자국만 가도 도망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동물이 길이처럼 더 클수록 도망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길어진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shorter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longer. 이렇게 해야 되겠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추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대절을. 이러한 변화는 거리에 있어서의 변화는 매치된다고. 동물 자신의 평가, 그것의 능력, 어떤 능력? 가속화하고 달릴 수 있는 능력의 평가, 이거에 뭐 맞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첫 문단에서의 중심 내용은 결국 뭐냐면 이거야. 도망거리. 그리고 이 도망거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어떻다고? 동물의 몸집이 클수록 더 길고 작을수록 짧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 가보면은 fight distance. 싸움의 거리는 항상 더 작아. 뭐보다? 도망거리보다 더 짧대. 그럼 어쨌든 그럼 제목은 여기는 이제 뭐가 나온 거야 결국에는? 싸움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결국 이거네. 이 글의 주제는 도망거리하고 싸움거리가 있고, 도망거리는 이러한 거, 싸움거리는 이러한 거. 이런 식으로 두 개념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그지? 자, 이제 제목 고르러 가봅시다. 어떻게 동물이 이주하냐 이거야. 뭐가 없이? 길을 잃지 않고. 자, 도망 또는 싸움의 기제. 여전히 우리의 뇌에 있대. 우리에게 나왔어? 기린, 다람쥐 이런 건 나왔잖아. 왜 사이즈, 크기가 중요하냐 이거야. 동물의 세계에서 생존해서. 아까 그래서 기린이 더 생존 잘하고 뭐 다람쥐는 더 생존 못하고 그런 얘기는 아니? 그런 거 아니지. 그러니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메터가 여기서 중요하다는 뜻이야. 거리, 뭐래? 결정해주는 요인이래. 뭐에 대해서? 도망 또는 싸우는 거,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내가 도망칠 수 있는 거리면 도망치고,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싸운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지. 요거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맞아, 이거 봅시다. 얼마 안 되니까. 자, 여기 보면은 만약에 인지되어지는 포식자가 접근한다면 어디 내로? 도망거리 이내로 접근을 해.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 도망을 쳐야 되겠지. 그러나 그 동물이 갇혀 있는 거야. 장애물에 의해서 또는 다른 포식자에 의해서. 그래서 뭐 할 수 없어? 달아날 수가 없다면. flee가 달아나다는 뜻이니까. 그것은 반드시 stand.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It's ground. 거기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러나 어떻게 한대요? 공격이 최고의 형태의 방어가 된다는 거죠. 최고의 형태의 방어가 된다. 그래서 갇혀있는 동물은 돌아서서 어떻게 한다? 싸우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도망갈지 싸워야 될지가 결정이 된다.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너네가 이제 틀린 것들하고
그리고 이제 오답률 높았던 것들 좀 위주로 해서 한번 좀 해설을 해봤어요. 오케이?